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823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15만원입니다. 오늘 수익에 감사를 하면서요,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다우지수가 조금 약한 것은 흠이었습니다. 0.76% 상승인데 나스닥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한 2.5% 정도. 그리고 유럽 증시도 하락했던 부분을 좀 되돌리면서 약간은 안정을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게임스톱의 지수, 게임스톱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게, 이게 주가가 빠지는 게 호재라는 게 참 특이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현재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게임스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게임스톱이 올라가면 증시가 내려간다, 이런 관계로 대충 이해하시면 맞을 겁니다. 게임스톱으로 개인들이 몰려들면 헤지펀드 쪽에서 우량주를 매도하고 여기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량주를 매도하면서 증시가 내려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는 게임스톱이 한 3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 게임스톱 사태가 진정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독일 증시도 보시면 반등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평선 돌파를 못하고 지금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아서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자리가 조금 불안한 자리,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우지수 보시면 반등하긴 했는데 약했습니다. 이게 한 이 정도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5일선 정도까지를 올려줘야 의미 있는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올라온 폭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좀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 지수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나름 조금 괜찮은 느낌,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0.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내 증시에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조금 약했죠. 그래서는 1.3% 정도 올라갔는데, 요것도 아직까지 지금 위치가 V자 반등으로 낙폭을 되돌리는 반등, 이런 의미보다는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되돌림으로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아직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올라가줘야 원래 추세로 복귀한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미증시 상황에 따라 갖고 내일 국내 증시에서 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 되돌아가 버리게 되면 상바닥 내지는 2차 하락으로 쭉 빠지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게임스톱에 대한 어떤 악재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뚫고 밑으로 쭉 내려갈 이런 흐름은 현재는 아니다. 새로운 악재가 생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방향을, 그러니까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좀 살아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저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스톱 사태는 어느 정도 이제 한두 번 경험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다, 이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악재가 나온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악재가 반영됐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장에서도 좀 특징적인 흐름,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제 걸 뒤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던 종목은 상신 브레이크하고 구형테크입니다. 이건 참고로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두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색깔로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왜 노리는 하면, 기아차가 애플카 생산 관련해서 지금 급등했는데 안 빠지고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긍정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게 제가 봤을 때 구형테크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
여기서 밀린 것은 여기서 아마 투자 유의 지정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위로 올라가면 3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위로 못 올라가게, 지금 보시면 올라갔을 때 눌러버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갔는데 어쨌거나 눌러갖고 이 선 위로 못 올라가게 방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방어했죠. 그 다음 오늘도 올라갔었는데 20몇 프로 올라갔는데 이 선 밑으로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일가 지정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트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게 10거래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까지 2번 남았죠. 그래서 2번 정도까지만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하자, 그렇게 하고 지금 밀어놨는데 오늘 뜬금없이 땡겨 올려버려갖고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그냥 요렇게 있다가 밑에서 요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한 이틀만 더 지나고 나면 그때 딱 들어가면 급등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땡겨버리면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버리기도 뭐하고 상당히 좀 아리까리한 그런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상신 브레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구형테크보다는 조금 느린데 오늘 움직이는 거는 얘가 먼저 올라갔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걸렸기 때문에 요 위로 못 올라가게 딱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새 쭉 올라갔는데 눌러가지고 이 선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는 7일째니까 한 3일 정도 더 있다가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물론 뭐 그 전에 날아가 버리면 포기하면 됩니다. 일단 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엉뚱하게 기아차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부품주가 지대로 그냥 막 몰려가지고, 단타들이 몰려가지고 쭉 빼올리고 상신 브레이크가 먼저 땡겨 올렸어요. 쫙 올라가는, 멋지게 올라갔죠. 쫙 끌어올리고, 그 다음 얘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구형테크가 한 박자 느리게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쭉 빠지면서 둘 다 같이 빠졌는데 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금 단일가 투자 유입만 풀리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계속 노리고 있다가 구형테크 같으면 2거래일 이후에, 그다음 상신 브레이크는 그 다음날 좀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특징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 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었던 하츠, 이 종목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코로나 예방하는 그런 쪽도 뭔가 있어요. 얘가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봤는데 오늘 못 들어갔습니다. 다른 종목 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갈 때 제가 타이밍을 잘 못 잡습니다. 이게 한번 쭉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가야 이게 타이밍을 노리는데 지금 올라가다 쭉 땡겨 보면 여기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놓쳐버렸습니다. 이거는 못 잡았는 종목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제가 매매했던 걸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대충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보였던 종목이 요렇게입니다. AP성, 나인테크, 뷰웍스, 태경BK, 태경케미칼, 우리기술투자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단 우리기술투자는 정리를 했습니다. 나빠서 정리한 게 아니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싶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잠시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34,000달러가 됐기 때문에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올라갈 타이밍인데 우리기술투자가 여기서 올라갈 타이밍인데 오늘 장중에 요게 34,000에서 33,600으로 왔다갔다 해버리는 바람에 세력들이 자신있게 못 당기고 눈치 보다가 그냥 대충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딱 거의 바닥에 왔습니다.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언제가 됐든 간에 위쪽으로 한번 강하게 쏠 수 있는, 적어도 이평선까지 날아가려면 이 정도까지는 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노려서 언제든지 한번 뛰어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참 비트코인 가격이 제 맘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장중에. 그래서 이게 그냥 손에 안 보고 팔아버렸습니다. 하도 뭐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팔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다시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언제든지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매수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태경BK하고 태경케미칼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태경케미칼을 팔고 태경BK를 200만원으로 몰았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태경BK, 태경케미칼 둘 중에 어떻게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태경케미칼은 콜드체인이죠. 근데 화이자 백신이 2월 중순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보다는 지금 오늘 탄소 중립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이 태경BK가 돼지열병 때 생석회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 해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태경 BK를 그 200만원치로 이쪽으로 몰았습니다. 어차피 뭐 태경케미칼이 날아가도 보시면 전번에 태경케미칼 날아갈 때요. 태경케미칼 날아가면 태경BK도 따라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갖고 있으면 얘가 급등해도 등달아 따라갈 것 같고, 혹시나 뭐 돼지열병 이런 쪽에 그 돼지열병 쪽을 제가 신경 쓰는 이유는 이 우진 BNG가 어제부터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돼지열병에서 가장 대장격인 종목인데 어제도 혼자서 찔끔 올라오고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눈치 못 챌게 조금 돌려올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뉴스 하나 터지면 쫙 당기겠다는 자세를 취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진 BNG를 들어가려니까 또 조금 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뉴스 안 나오면 또 꽝이니까,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탄소 포집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여기다가 몰았습니다. 그래서 AP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단일가 매매입니다.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시면 30분에 한 번씩 체결되죠. 어제 한번 매매하고 오늘 이틀째인데 이게 단일가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올라갔고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급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일가 지정이면 웬만하면 단타하는 사람들이 이 단타하기 어렵다 싶어갖고 매도를 할 텐데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좀 단일가 풀린다는 기대감으로서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 풀리고 나서 급등해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AP성은 이게 이재명 관련주 쪽으로도 살짝 얹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데 이재명 관련주 뽑아놨는데 쭉 종목들 보니까 얘가 들어있어서 왜 연관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면 맞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AP성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나인테크는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100만원 줄였습니다. 얘가 지금 그림은 정말 좋거든요. 딱 지금 제가 줄 꺼놓은 자리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만 좋으면은 위로 그냥 거의 슈팅 쏘면 이건 상한가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자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가 뭐 약간 눌렀다 갈 수도 있겠지만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땡겨 올리려고 그러면 눌러버리고 좀 올라갈 만하면 누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강하게 땡겨 올리려고 시도했는데 매도 물량도 만만찮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만원 갖고 있다가 또 뒤로 밀려버릴까 싶었어. FM대로 100만원만 가져가자, 그런 관점으로 나인테크는 비중을 100만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뷰웍스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양봉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위로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잡았습니다. 지금 그림이 괜찮게 돌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우량 종목이라서 뭐 급등락은 안 나오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잡은 종목입니다. 동화화성하고 파버나인하고 이걸 잡았는데요. 동화화성은 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풍 떠오르는 바람에 여기였습니다. 갑자기 쫙 올리길래 여기서 잡았습니다. 잡았다가 지금 운 좋게 좀 더 올라가가지고 현재 100만원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동화성 100만원치 한 3% 정도 수익이 났네요 지금. 그래서 동화성은 이게 15,100원에 자사주 매각하는 거를 기관하고 외국인이 받았거든요. 15,100원에 샀는 사람이 이거 15,100원에 그 물량을 다 사가지고 밑으로 빠지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이 15,100원에 샀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소 엔진 관련한 이런 부분 혹은 GM의 자동차 부품 공급, 그럼 수소차 관련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늘 수소차 관련주도 괜찮았을 겁니다. 아마 이 수소차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테마라고 봅니다. 현대차에서 만든 수소 트럭이 지금 스위스에 수출되고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소차도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수소차하고 그 다음 자동차 관련주 부분하고 그 다음 2차전지 관련주 이런 쪽 테마는 지금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인테크가 지금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여러가지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인테크 가지고 있고 수소차 관련주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형테크하고 상신브레이커 요거 투자 유지정 풀릴 때쯤에 한번 뛰어들어가서 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 테마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좋다,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화성 잡았고요.
그 다음 잡은 게 파버나인인데요. 파버나인이 이 종목 뉴스 보시면 파버나인요. 매수 잔량이 늘어났죠. 파버나인 이 뉴스 보니까 오늘 강하게 올라오길래 보통 이 정도로 매물대가 많으면 밀렸으면 이렇게 빼올리는 거는 사실상 좀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밀어올렸다는 얘기는 이 많은 매물 이 줄에 보시면 일봉이 엄청나게 많이 겹쳐져 있죠. 올라오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올라가다가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밀려버리면 손절 못 해갖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고생 억수로 하고 있다가 돌아서 올라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살았다 그러고 본전 오면 팔고 싶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거의 이 선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양봉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게 올라가다 한 요 정도 올라오고 이렇게 해갖고 쭉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날 이게 한 6% 정도를 빼올렸다는 얘기는 재료가 아주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싶어 봤더니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특징주 파버나인 해갖고 삼성이 키오스크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가 봐요. 키오스크는 저거로 보시면 됩니다. 뭐 맥도날드나 있는데 가시면 주문할 때 무인 주문하는 그 기계 있죠. 거기 터치하면 이렇게 되는 그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화면에 있는 터치되는 부분 말고 나머지 테두리 부분 이 전부가 파버나인에서 공급하는 거랍니다. 삼성전자에 완전히 공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버나인이 삼성전자 키오스크 사업에 완전히 그걸 공급하는데 삼성전자가 키오스크 사업에 진출한다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키오스크 외관을 전부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만들어서 요즘 전부 다 무인이 대세죠. 코로나 때문에. 하나 만들어갖고 세우면 그 테두리 부분은 전부 이 파버나인에서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료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요것도 손해 안 보려고 정말 조심조심해서 했는데 운 좋게 잘 잡아가지고 현재 수익권입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 전부 다 잘 잡아 놓습니다. 제가 다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파버나인 매수했고요. 매수한 건 빨간색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글벳 잡았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종목이고 뭔 돼지열병에 그렇게 목숨 거느냐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글벳 잡았습니다. 이 종목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이쯤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지금 지수 빠지면서 같이 빠졌었고 이건 돼지열병 쪽에 만약 뉴스가 뜬다면 우진비엔지가 날아간다면 얘도 덩달아서 날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진비엔지 쪽 잡기는 좀 뭐 해서 우진비엔지가 내가 버렸죠. 갑자기 사라져 버렸네. 알겠군요. 우진비엔지가 괜찮게 올라가니까 얘 올라가면 뭐 이글벳도 안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주들 보면 오늘 뭐 찔끔찔끔 조금씩 방향이 돌리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딘가 모르게. 다들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방향을 한번 돌려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체시스가 이런 정도 되면 상한가로 막 날아가고 뒤에 따라가는데 얘가 이 유상증자 하면서 악재 떠버리는 바람에 체시스가 죽어버리니까 대장 죽어버리니까 다른 종목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마 이게 우진비엔지를 대장 교체시켜 갖고 얘를 대장으로 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근데 돼지열병 하면 진바이오텍 이런 종목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도는 모양이 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글벳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잡은 종목이 이글벳까지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목이고 태경 BK는 200만원치 잡아서 800만원치를 현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에 하츠는 오늘 급등했는데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지금 너무 가버려 가지고 그래서 아깝지만 요거는 좀 내려오면 다시 잡든지 뭐 계속 가버리면 포기하는 쪽으로 못 잡았는데 미련 가지고 뒤에 들어갔다가 물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화츠는 관심 종목에서 빼겠습니다. 빼고 새롭게 관심 종목으로 그린케미칼 하고요. 그린케미칼 방향 돌렸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이제는 시장만 안정된다면 탄소 중립이 관심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린케미칼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 팔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봐가면서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요. 로보스타는 현대차에서 로봇에 집중하겠다 하면서 급등했었는데 며칠 밀리고 오늘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로보스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진비엔지 돼지열병 뉴스가 나온다면 그 제가 보는 돼지열병은 그겁니다. 그 우리가 방역망이라 그래갖고 전기 철책을 쭉 쳐놨거든요. 감염된 멧돼지가 못 내려오게. 근데 거기 뚫려가지고 지금 방역 철조망이 밑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강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를 다 못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쭉 쳐놓고 뚫려 있어요. 도로를 막아버리면 사람이 못 지나가니까 열려 있으니까 동네 사람도 지나가고 밤 되면 멧돼지도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다 열려 있는데. 그래서 멧돼지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전기 철책이 있으면 못 내려오니까 옆으로 계속 이동하다 보면 뻥 뚫려 있으면은 지나가겠죠. 강이 있으면 헤엄쳐갖고 건너갑니다, 얘들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아마 지금쯤 제 생각에 한 충청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경상도 북부 지역이나 충청도 쪽에서 만약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다 이러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러기를 바란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래놓으면 돼지열병을 바라느니 어쨌든 이래뿐만 안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럴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대충 요 정도를 관심 종목으로 현재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어제 댓글에 비트컴퓨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할 내용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끝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 주신 분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컴퓨터가 뭐 하는 종목이냐를 먼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컴퓨터는 원격 의료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의료정보 사업 해가지고 병원끼리 이렇게 전산망 같은 걸 구축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컴퓨터가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비트컴퓨터잖아요. 근데 병원들 관련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격 의료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관련주 중에 세 종목 정도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비트컴퓨터하고 그 다음 유비케어하고 인성정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개인들이 급등을 노릴 경우가 많겠죠. 뜬금없이 이제 쭉 빼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유비케어는 병원 어떤 이렇게 전산망 쪽이 아니고 다른 뭔가인데 이게도 원격 진료로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컴퓨터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비트컴퓨터가 가장 원격 진료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500원짜리 종목이고 의료정보 시스템 뭐 저거 돼 있죠. 그리고 실적 보시면 유동 물량이 1200만 주니까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뭐 마음대로 땡겨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유동 물량이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유보를 보시면 부채가 거의 없죠. 그래서 탄탄한 회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적 보시면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아주 많이 나오는 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실적으로 해서 올라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재료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격 진료하면 대장이 얘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런 이제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 날짜 이거 딱 보시면 11월 19일입니다. 이날 뭐가 있었는지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1월 19일 날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누가 발표했더라? 하여튼 발표했는데 유헬스케어, 이게 원격 진료를 뜻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 유헬스케어, 그 다음 교육, 온라인 교육 사업에 내년에 1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1월 19일 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올해 투자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원격 진료나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 이런 원격 관련한 부분에 1조 6천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힘입어서 놀래서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1조 6천억이나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급등했는데 이 빠진 부분은 얘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체로 다 뒤로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면 원격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어디갔죠? 알스포트 흘러내리는 게 지금 쭉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보시면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보시면 얘는 뭐 워낙 많이 빠져갖고 그런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급증하고 나서 어느 정도 통제 범위에 들어가고 나서 코로나에 대한 뉴스는 시장에서 그 별로 반응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뭐 한 500명, 600명 해도 이 재료로는 잘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보시면 뭐 코로나 확진자 급증하면 마스크 관련주에 갖고 우르르 올라가는데 지금 확진자 늘어난다고 해서 마스크 사용하는 데서 무슨 수익성이 크게 늘어나고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리고 뭐 코로나 했다고 해서 다들 뭐 재택근무한다 이런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반영됐다 이런 의미로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비트컴퓨터 마찬가지 원격 진료도 이 원격 관련한 다른 종목들처럼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다 이런 의미로 흘러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봐야 될 게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봤던 이 종목에 대한 그 분석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다면 제가 만약에 비트컴퓨터를 매수한다면 뭔가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그 견해에 따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럴 때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는 꼭 할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이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좀 안 좋다고 병원까지 가가지고 거기 그 대기실에서 기다렸다가 순서돼 갖고 들어가서 진료받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안 맞다는 얘기죠. 코로나 시대에 병원 그 환자 대기실에 우 모여 있으면 거기서 다 감염돼 버리죠. 그래서 병원을 가기가 참 뭐 하니까 이건 원칙적으로는 거의 벌써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요즘 화상 카메라 같은 게 있으니까 화상 카메라로 의사가 그 바로 딱 그 환자 상태 보고 온도 체크 같은 거 집에서 다 되죠. 한 다음에 적당한 진료 그 처방을 내리면 그 처방전을 뭐 간단히 그 프린트 해가지고 약국 가서 약 타면 의사한테 안 가고 병원 안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게 원격 진료인데 이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사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걸 원격 진료 해버리면 병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손님이 끊겨버릴 수 있죠. 원격하게 되면 또 유명한 사람 쪽으로 다 가고 혼자서 그냥 원격으로 다 해버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반대가 되게 심하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의사 반대를 그냥 누르고 정부에서 뭐 의사를 확 더 늘린다거나 무슨 이런 제도를 한번 해봤는데 저번에 의사 더 뽑으려고 그랬다가 의사들 집단 반발해갖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이걸 원격 진료가 지금 시점에 맞다고는 보지만 그걸 시행하게 됐을 때 의사가 만약 반발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서 의사 쪽에서 만약에 뭐 파업을 하거나 이래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굳이 의사를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여론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확진자 보시면 336명 나왔는데 현재 시간 어제보다 한 50명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진자가 확 줄어버리게 되면 코로나 끝 해보면 될 건데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숙제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워낙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백신 접종을 워낙 빨리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답니다. 90몇 %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렇게 잘했다면 관계없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 뭐 그 난리치고 있을 때 조용하게 있다가 백신 개발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순식간에 확 사가지고 지금 국민들 전체 뭐 노령 인구들 70몇 % 접종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실속 있게 잘하고 있는데 접종 다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에 대한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백신 접종만 된다면 코로나는 진정될 것 같은데 이 백신 접종할 때까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 확산돼 가지고 확진자가 급증한다면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원격 진료 이런 쪽에 언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안 되고 K방역에서 잘 막는다면 어느 정도 진정되게 된다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힘이 없겠죠.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원격 진료에 대한 어떤 이슈,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 있죠. 정부에서 원격 진료,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에 원래 1조 6천억 투자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투자는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급등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저 같으면 이걸 지금 매수해 여기서 저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매수해 가지고 뉴스 나오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자금 여력이 있다면 많이 빠졌으니까 뭐 이 정도면 이거 주봉 보시면 한 요 정도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긴 해요. 월봉으로 봐도 여기 정도에서 대충 뭐 그냥 차트로 줄 끊는다면 한 여기 정도 저도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신봉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내려오면 앞쪽에 여기 그 지지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올라갈 때는 여기가 저항대고 저항대를 뚫었기 때문에 내려오면 여기가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선 정도 오면 이제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얼마 안 빠지면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봅니다. 요 정도죠. 그래서 이 정도면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많지 않아서 이거 한 종목 여기다가 100만원 할당시켜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짧게 봐야 되죠. 어떤 뉴스가 터지거나 원격 진료 관련한 어떤 호재성 재료가 터졌을 때 그때 남들보다 빠르게 지금 이날도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꼬리 달고 쭉 빠지는 거 보니까 확 땡겨 올리다가 쭉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뉴스가 있었을 겁니다. 이 뉴스 잘 찾아보시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터졌을 때 돌리면 따라 들어가서 먹는 이런 쪽으로 저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뷰터컴퓨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웰커럼 같은 종목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되돌리는 현상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 원격 관련한 종목도 교육 관련주인 YBM 넷하고 그 다음에 교육 관련주들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유비케어도 그렇고 대부분 다 조금씩 돌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나 하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어떤 되돌림 현상 이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잘 살펴보다가 회사가 뭐 실적이 나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저는 만약 그런 쪽에 뉴스가 터진다면 이 확진자가 언제 확 불어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기회를 노려보는 그런 쪽으로 관심 종목으로 두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 좀 두서가 없긴 한데요.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참고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틀린 거 있다면 댓글에서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많이 교환하면서 그렇게 함께 수익 올릴 수 있는 제가 지금 올려주신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신 관심 종목들 다 등록해놓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뷰옥스는 제가 추천해 주셨길래 괜찮다 싶어서 지금 매수해갖고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보다가 괜찮으면 뷰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운 좋게 잘 잡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켜보는 식으로 그래서 관심 종목 올려주시면 참고했다가 괜찮은 타이밍이 오면 매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